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저희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 또 10월의 첫 번째로 처음으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10월장도 조금 힘차게 걸어 나가시면 어떠실까요?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려면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생성이 되면 그때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네, 조금 어제 또 뉴욕 3대 지수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양시장도 모두 이렇게 소폭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라고 저희 수익런이 또 이렇게 힘차게 출발을 하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 4분기도 여러분들 수익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익런, 저희가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생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또 티플렉스 그리고 세림 BNG까지 여러분들에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방송에서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이렇게 미리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교육을 해드리는 종목을 생방송에서 또 적절한 타이밍에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18.5%라는 상승 티플렉스로 안겨다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넉넉하게 또 10월이 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니까요. 또 3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또 입장을 하셔서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준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드렸던 종목들의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9월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려 4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시장에서 존재를 했는데 우리 레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 금리 인상 수혜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진짜 수익을 안겨다 드렸다. 바로 푸른 저축은행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각각 5%, 6%라는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당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6%라는 수익 안겨다 드렸고요. 그리고 코리아 FT 이거 좀 별표 좀 칠게요,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르쉐 상장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정확하게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렸고요. 그 결과 단 하루 만이죠. 여러분 하루 만에 놀랍게도 10%라는 수익을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정말 갈 종목들은 가죠. 정말 좋은 전문가, 나에게 정말 수익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한번 여기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수익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을 만나시려면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신용정보, 제가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라인,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잡아드렸고요. 실제로 6%라는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점에 공략을 해드렸고 단기 보유를 했고요. 그 결과 6%라는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이면서 저희가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그 노란 톡방 안에서 이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제가 매도 라인까지도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한번 차트를 볼까요? 단 하루 만에 보유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6%라는 수익이라 9월 시장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6%라는 수익을 누가 안겨다 드렸다? 여기 노란 톡방에 계신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안겨다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를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시고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세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문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레드 전문가님이 또 수익을 잘 내주신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늘 또 선착순으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저희 레드 전문가님 정말 해보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 종목 아까 별표해 드렸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단 하루 만에 여러분, 단 하루 만에 몇 %를 달성을 했다? 10%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바로 포르쉐 상장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를 잡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도 사인까지도 알려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장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방송에서는 제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들 휴대폰 가져오시고 화면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시는데 그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 시장이 어려워도 단 하루 만에 10%라는 수익 실제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저희 노란 톡방 아닌데요.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 하루 만에 10%라는 수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시점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갑자기 다음날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정말 수익을 챙겨서 우리는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힘든 시장에서도 4가지 종목으로 살아남았다. 바로 여기 노란톡방과 함께 하셨더라면 여러분들 힘든 시장에서도 죽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는요.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공략을 해드릴 예정인데 바로 이제 삼성 SDI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삼성 SDI의 2차 전지 부품을 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를 저희가 또 챙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2차 전지 시장 어려워도 시장을 살리는 또 섹터죠. 2차 전지 부품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레드 전문가님과 올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수익넛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최근 시장은 샤워실의 바보라는 경제 용어가 떠오르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물을 틀었다가 너무 차가워서 갑자기 또 뜨거운 물을 틀어버리고 또 너무 뜨거워서 또 갑자기 찬물을 틀어버리고 정말 피해자들은 저희 어떤 시장 참여를 하는 저희 개인 투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셔야겠죠. 저희 레드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연휴까지 다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연휴 기간 동안 주식만 생각하면은 저번 주에 엄청나게 낙폭이 됐고 저번 주에도 낙폭이 돼가지고 많이들 뭐 오늘 시장 열려도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하락보다는 좀 상승장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9월 달이 지나가고 이제 10월 첫째 주에 이제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 시장의 호재성을 올라가면은 좋았을 텐데 오늘 시장은 호재성이 아닌 그동안의 반발 매수, 그다음에 어제였죠. 어제 영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감세 처회에다가 그다음에 10월 들어가지고 9월 달에 큰 낙폭이었던 미증시, 국내 증시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시장이 앞으로 호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김칫국을 마시는 거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율도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그동안 코스피만 하더라도 한 달 동안 13% 정도가 빠졌어요. 미증시가 4% 정도, 4%에서 7% 정도 빠지는데 국내 증시는 2배 이상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은 저저번 주에 얼마나 시장이 낙폭이 컸는지, 그 낙폭이 왜 컸는지 그 이유를 알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대응을 하도록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관심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은 정말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보면 또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고 아니면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정말 갈피를 못 잡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계좌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라면요. 어떠한 시장에서도 내 돈만은 지켜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를 한번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조그맣게 뜨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입장이 또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도 지켜가시고 또 4분기에도 여러분들 차곡차곡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1부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바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정말 어렵다. 그리고 정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좀 한 번에 또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저희 레드 전문가님의 어떤 교육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또 교육 해주신다고 했죠?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시장이 왜 낙폭이 됐는지 이유를 몰라요. 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금리 때문이지, 아이고 뭐 푸틴이 뭐 핵을 쏜다고 하니까 또 시장이 떨어지는 거지, 아이고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거지. 보통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영국에서 또 대규모 그 뭐 이상한 경제 정책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이 하락되는 거지. 가짜 생각이 다 틀려요, 다. 근데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 악재 요소들도 되게 많았지만은 제가 생각된 환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요소들이 환율을 높였거든요. 환율을 높였기 때문에 그 환율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바로 떠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는 환율 때문에 지수가 빠진 거다. 금리 때문에 빠진 거다. 뭐 러시아 핵 때문에 또 빠진 거다. 북한이 미사일 계속 쏴가지고 빠진 거다. 이런 것보다 그 수많은 요소들이 환율을 높여져가지고 지수를 빠뜨리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왜 빠졌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하고 나중에 똑같은 패턴으로 또 시장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지수에 맞춰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현금 지키는 겁니다. 현금 지키고 종목 한정하에 움직여야 시장이 계속 빠지더라도 사실 코스피가 2천이 뭐가 중요합니까?
코스피가 3,000이 뭐가 중요합니까? 설상 코스피가 1,900, 1,800까지 가더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있는 종목은 한정화에 되어 있고 현금 비중은 무조건 50%에서 60% 이상은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 예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저희 노안톡방에서 보통 6월 달부터 우리는 현금 비중은 50% 이상, 60% 이상은 무조건 지키시라고 하고 종목 한정화에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도 손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12개 중에서 2개 정도 손절이면 저 잘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저는 그만큼 이제까지 노안톡방을 이끌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방송 보시고 기분 나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시장에서 나는 떨어졌는데 너는 뭐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거냐? 전 수익 났다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4번 도전에서 2번 정도 손절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잘했다는 거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방송도 그렇죠. 최고가 찍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가 있어요. 내가 얘기해줬다. 그 전에 얘기해줬다. 여러분들은 제가 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꿀 만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목표까지 찍어가지고 수익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방송은 저희 방송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시장이 저번 달에 9월 달에 그렇게 크게 낙폭이 됐는지 이것부터 체크하고 관심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나운서님, 네. 그 영국의 말입니다. 네. 그 영국 이번 총리가 경제 정책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감세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쵸. 근데 보통 대부분 지수가 상승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물가는 올라가니까 반대로 했는데. 반대요. 경기에 돈을 풀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막아버리겠다. 물가를 낮추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파운드와 최저치를 또 파운드화가 찍었죠. 최저화가 되고 영국 증시가 하락이 돼버리고 정말 난리였죠. 난리. 아니 지드만 하락하면 되지 네. 왜 우리 국내 증시 그러니까요. 환율까지도 떨어뜨리고요. 네. 이번에 또 그렇죠. 보시라고 하세요. 또 TV 좀 자, 시청 좀 하시라고. 그 영국 총리 이번 그 박스경제 TV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레드 방송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그 경기 부양책 올리면 안 돼요. 그 경기 부양책 본인 돈도 아니고 국가 돈이지 않습니까? 국가 돈이 국가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면 70조 원은 국가 부채에서 영랑은행? 그다음 맨 처음에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랑은행이라고요. 그 영랑은행에서 네. 돈을 구체로 해가지고 빌려오면은 은행도 국가한테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영국이 만약에 그 이자를 못 갚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 금리가 상승하지. 구체 금리가 상승하고 또 물가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영국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 환율 당연히 떡상이 있고요. 미증시 떡 하락이 됐고요. 국내 증시도 하락이 됐고 세계 증시가 9월달 계속 하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로 반반 매수세로 상승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영국에서 저번 주에 그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나서 구체 금리가 상승하고 구체 금리가 상승하면은 말 그대로 물가가 상승이 되고 또 물가가 상승되면 또 연준에서는 또 금리 무조건 내려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울트라 스텝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게 통합으로 영국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이게 계속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러시아는 도대체 전쟁을 끝낼 생각을 안 하지. 갑자기 중간에 영국에서 이상한 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합쳐가지고 환율 높이게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다우 지수 8% 하락됐어요. 우리 국내 증시는 맨날 꼴찌야. 6월 달도 꼴찌고 9월 달도 꼴찌예요. 왜 자꾸 꼴찌인지 여러분들 모르겠죠. 그냥 국내 증시가 그런 거지. 국내 증시가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 국내 증시가 X 공포잖아. 국내 증시가 무역 투자잖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요소들은 환율에서 오고 있습니다. 환율 말 그대로 외국인 지금 1달러에 1달러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 그대로
1달러에 지금 1,400원 이상이에요. 1,400원 이상인데 이 달러 가치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계속 돈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달러가 중심 긴축이죠. 중심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뭐 통화 가치가 있는 가치들은 다 달러에 의해 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큰 피해는 안 보고 전 세계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가 올라가면은 물가도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미국만 8% 이상 하락이고 우리 국내 증시만 13% 이상 하락이에요. 전 세계에서 코스닥이 또 꼴찌했습니다. 15% 이상으로. 6월 달에도 코스닥이 꼴찌됐고, 자 9월 달에도 코스닥이 꼴찌됐어요. 자, 근데 아나운서님, 네. 잘 생각해 보세요. 6월 달은 환율이 1,300원 근접이었어. 그쵸. 1,300원 근접이었기 때문에 그 타이트하에 또 증시가 설레발 있잖아요. 아, 이거 또 뭔가 우려감이 또 오는 거 아니야? 억지로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겁먹고 증시 자금이 또 이탈이 되잖아요. 그 하에 1,300원 하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하,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연속적인 인상, 그 하에 6월 달도 그렇게 낙폭이 됐던 거고 삼성전자도 신저가가 됐던 거예요. 근데 7, 8월 동안 반반 매수세요 또 상승했다가 금리 인상 우려로 또 하락됐다가 또 어느 정도 상승됐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환율이 또 1,400원 타이트. 1,400원 타이트. 그렇죠. 1,400원 타이트 되다 보니까 여기서 뭐 다음 3분기, 4분기 뭐 지수가 더 빠질 거다. 지금 나는 솔직히 분할 매수하는 사람들 이해 못 하겠어요. 차라리 매수 안 하는 게 속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물가도 계속 상승이 될 거고 순환이 될 거고 할 건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환율 1,500원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율이 1,400원 중반대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1,300원일 때도 1,400원이 설마 넘겠어? 넘어봤자 1,380원, 1,360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 연준 입장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나 몇 번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 정확하게 한 적이 없어요. 왜? 파월 의장은 계속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 그 파월 의장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의장님, 그 금리 몇 번 올릴 겁니까? 몇 번 올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2% 될 때까지는 계속 올릴 겁니다. 그 얘기 한마디에 달러가 계속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빠진 거죠.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자 금리 일정 지속 이게 화면이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전체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금리 일정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될 때까지는 인하가 없을 예정으로 이미 마음가짐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영국 경기 불안 측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경기 불안으로 말 그대로 경기 불안으로 국가를 올리려고 하다가 재정 사태를 올리려고 하다가 국채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채 이자 상승하에 반대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우려감에 지수가 저번에 그렇게 빠진 거죠. 그리고 물가가 오히려 상승 시에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연속으로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죠. 최근 푸틴의 땅 병합에 핵정제 우려감에 또 이것도 환율이 올리는 거 말이에요. 이거 환율이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잠깐 환율이 내려가겠지. 하지만 그동안 환율이 9월 달만 해도 환율 5% 이상 올랐습니다. 1,360원에서 1,344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지수는 엄청나게 빠졌고요. 보세요. 히말리아보다 더 올라갔어요. 저 정도면 히말리아지. 네.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현금 지켜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가면요.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현금 가지고 지켜. 모터로 매수해. 매수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환율이 다 올라가고 나서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 현금 갖고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전담하는데 은행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거 잡지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투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환율이 1,520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합시다. 1,520원에서 악재 해소들이 다 해소되고 밑으로 내려올 때 또 투심이 개선이 되겠지.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까지는 현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발표가 났죠. 네.
대규모 감사약 11만의 최고류 백지화. 아나운서님, 네. 이럴 거면 모터 정책은 된 거야. 그렇죠? 그쵸. 근데 저 정책 했다고 하에 미진 씨가 뭐 부활시성 해소 상승된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부분이 언제까지 가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번 영국의 새 총리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총리가 한번 이런 정책으로 세계 증시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총리가 경기 부양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금리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영국이 파운드화가 계속 최저화가 되면은 전 세계가 증시가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번 블랙시트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한 번의 추억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추억이 똑같은 상황을 반복이 되면 지수는 우려감에 하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최고세율 백지화에 이제 말 그대로 다운존스하고 나스닥이 3% 이상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직 국내 증시 자체가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 자본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센 사람 또는 그런 물건, 미국산, 달러가 미국산이잖아요. 어차피 외환 보유액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안정이 되고 좋지만은 달러가 높아질수록 또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 내가 우리 아나운서님 PPT 좀 스티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네. 만약 그대로 방에서 저는 뭐든지 교육을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저번 주 코리아 FTU 수익을 창출하고 말 그대로 예선 테크를 저희는 손절하였습니다. 뭐 손절했으면 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무기는 뭐하고 했습니까? 수익 12번 내고 2번 손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더 현실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정도도 잘했다고 제 자신한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오늘 시장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잠깐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님 보통 환율이 낮으면은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외국인들은 금리가 더 오를 거 알고 있어요. 환율이 더 상승할 거 알고 있단 네. 말이지. 근데 시장이 상승하고 시장이 반반 매수세요 상승이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팔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번 주에는 개인들이 팔지 않고 손절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뭐 자동 뭐 요스컵 빼고는 그렇죠? 요스컵 빼고는 가만히 개인들이 안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놨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건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환율이 지금 떨어지니까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는데 저 자식 빨간색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맨날 지수가 상승하는 것도 없고 맨날 지수가 하락되는 것도 없고 맨날 환율이 상승하는 것도 없고 맨날 환율이 하락되는 것도 없어요. 그쵸? 대신 환율이 10번 상승하면은 하락은 3번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만 생각해요. 나는 하루만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투자를 하는 분들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일 들어온다고 해도 내일 모레쯤에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4일 연속 들어온다고 하면 또 언론은 삼성전자 이제 신저가 분할매수는 다시 매수하시기 바람 목표가 사냥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6월달에 그렇게 낙폭이 되고 7월달에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나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쫙 밀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내 증시 재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외국인들 들어오면은 낚시를 던졌다. 낚시를 던졌으니까 여기에 조심하자 하면서 현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한테 개인톡이나 저한테 전화 오시는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레이드님 항상 고맙습니다. 손가락 지키게 해줘서. 하지만 레이드님이 많은데요. 손가락을 지켜서 현금을 지키지만 머리는 그렇지만 가슴이 그렇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도 그렇지 않고 가슴이 그렇지가 않으면 머리하고 가슴하고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보통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돈은 본인이 지켜야겠죠. 제가 다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금 지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리 시장이 상승해도
현금 지키는 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네, 이렇게 현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계좌의 어떤 수익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놀랍게도 그렇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8거래일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 들어 정말 증시가 힘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50%라고 하고요. 기관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라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들만 피보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종목들에서는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9월 20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8거래일 연속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 받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이 또 필요한 거겠죠.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도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챙겨다 드린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조금 탐내고 있는 이 종목을 나도 한번 탐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 오늘 조금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과대 낙폭이 되어 있을 때 정말 박앤세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이렇게 갈만한 종목들을 미리 내 계좌의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면 정말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 여기 하단에 QR코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시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종목이 뭐냐? 지금부터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오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들어 1부에서 종목을 갖고 온 거는 말 그대로 삼성 SDI 관련주입니다. 말 그대로 삼성 SDI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전기차 사업을 전장화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말 그대로 삼성카가 나올 수가 있고요. 삼성카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회사가 삼성 SDI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삼성 SDI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지아주나 뭐 이런 데 현대차 공장이 있다고 하면 미국 일리노이나 말 그대로 여러 지역에다가 삼성 SDI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배터리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배터리 중에서 셀이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이제 중요한 거는 팩이죠. 자, 여러분들 셀하고 팩하고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장면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최근에 미국에다가 그렇게 계속 대규모로 짓는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미국 자체 내에서도 수혜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리튬하고 배터리 관련주로도 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그거 말고도 삼성 SDI에 속해가지고 말 그대로 삼성카. 삼성카하고 삼성 자율주행, 삼성 전기자동차, 삼성 응급제 관련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테마로 인해 가지고 삼성 SDI 관련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노안톡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진입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 예드 전문가가 좀 돌다리 많이 두들기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본격적인 삼성 SDI, 삼성카 배터리. 자, 삼성에서 만드는 배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팩 관련주를 이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자 옆에 화면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배터리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는 총 3가지가 들어갑니다. 셀, 그다음에 모듈, 셀에서 모듈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팩이 옆에 보시면 이 자동차 맨 밑에 기판 보이시죠? 이거를 셀하고 모듈하고 다 합쳐가지고 팩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지가 몇 천 개, 몇만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셀, 모듈, 팩. 셀하고 모듈이 합쳐가지고 팩이 되면서 전기 자동차 말 그대로 이 팩을 하나의 통합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원자재 대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예전에 리튬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리튬 공급 우려감에 의해 가지고 계속 폐배터리하고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 SDI에 속해 있는 말 그대로 건전지, 2차 전지 배터리 팩 관련주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증시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계속 시세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 시장이 2차 전지로 견인을 할 수가 있고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삼성 SDI 관련주이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삼성 SDI 관련주의 폐배터리, 리튬 관련주가 아니고 삼성 SDI의 배터리 팩 관련주입니다. 배터리 팩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튬, 건전지 다 합쳐가지고 그 하나의 통합으로 전기자동차 밑에 기판을 만드는 게 팩입니다. 그 팩을 말 그대로 한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공장을 더 지어가지고 투자를 계속 극대화를 삼성 SDI가 시작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에서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삼성카, 그 다음에 삼성 전기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이 부품이 최대한 공급 우려가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하에 적극적인 투자를 미국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관련주가 배터리 팩 생산 기지 구축 추진으로 앞으로 저는 연관돼서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수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예전에는 반도체였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였지만은 이제는 2차 전지도 지수를 반등을 시킬 수가 있죠. 예전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수를 견인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최대한 좀 믿고 볼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2차 전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저는 이 종목 삼성 SDI에 속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한호선님, 네. 자 옆에 화면 보이십니까? 네. 자, 삼진 NLD, 그다음에 TCCST, 상신 EDP, 동구 INS, 그다음에 삼진전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삼성 SDI 관련주입니다. 네. 삼성 SDI에서 만드는 그 건전지에 다 공급을 하는 회사고요. 이 건전지에 공급을 하는 회사고 원통형 건전지도 만들 수 있는 제조 삼성 SDI에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테슬라 쪽에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삼성 F카 관련주도 상승할 때가 있고 LG 마그나 관련주도 복합 테마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알파 플러스는 음극 제어도 상승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진 NLD, 그다음에 TCCST, 상신 EDP, 동구 INS, 삼지전자. 자, 이 5개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삼성 SDI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보통 뭔지는 아실 겁니다. 뭔지는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교육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방식으로만 보시더라도 그동안 지수 낙폭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반반 매수세의 힘을 버텨가지고 거기서 이슈로 부각을 시키고 테마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향후 10%에서 20%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솔직히 다 사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시장이 하락되게 되면은 순간 마이너스도 50%, 60% 보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있고 네. 대장주로 상승하는 종목이니 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안호수님, 네. 2차 전지가 미국에서 증서 투자로 인해 가지고 삼성 SDI 관련주로만 상승이 되진 않을 거예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도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도 물건을 조달을 하거든요. 배터리 3사에는 다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 3사에는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삼성 SDI 아니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고 SK 원으로도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수요가 급증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전기차가 수요가 급증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팩에 대한 그 공급 우려감에 또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맞춤이에요. 네. 딱 이 종목 매수하고 안성맞춤하면 먹어도 되겠네요. 네. 네, 갑자기 썰렁해졌네요. 갑자기 써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어찌됐든 간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로 저는 삼성 SDI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삼진 NAD, TCST, 상시 EDP, 동구 INS, 삼진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 동구 INS는 이 5개 중에서 다 2차 전지는 맞아요. 다 2차 전지인데 이 동구 INS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히토류도 들어가요. 히토류도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히토류에 리튬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리튬에 들어가면은 양극재 원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 INS가 테마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삼성 SDI의 1등은 공급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TCST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고 이거는 아주 괜찮은 종목이에요. TCST. 저도 네.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지전자. 이거는 말 그대로 삼지하는 것도 말 그대로 건전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아예 2차 전지 관련주나 마찬가지예요. 삼지전자는 말 그대로 그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근인 인증, 그 근인 인증은 정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관련주도 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중에서 삼성 SDI 관련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점입니다, 여러분들. 삼성 SDI에서 친환경 선행을 했죠. 그리고 삼성 SDI에서 친환경 선행을 했는데도 그린 케미칼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소 홈데코가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물, 온수 관련주도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주도 상승이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국내 시장이 반반 매수세요도 상승이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삼성이 주관을 하고 있고, 삼성이 연간의 사업에 연관성 띄는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탄소 중립 관련주도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삼성 SDI도 친환경 선언을 했는데 여기만 맞춰가지고 이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에 말 그대로 세에 이어가지고 미국의 팩 공장 투자로 고수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하는 회사냐? 삼성 SDI의 원톤형 2차 전지 뚜껑을 공급을 하고요. 삼성 SDI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2차 전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 종목을 가져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최근에 어제죠. 어제 삼성 SDI가 미국의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증설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셀뿐만 아니라 팩까지도 우리가 공장을 증설을 해서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셈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왜 지금 시점에 그럼 왜 주목을 해봐야 되냐? 이 종목이요, 이 삼성 SDI의 이 아까 가스캣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으면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배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부품을요, 이 삼성 SDI의 70% 이상 독과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이 계속해서 증설이 되면 장비도 들어오고 우리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럼 또 뭐가 필요하죠? 바로 이제 부품이 필요하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다? 삼성 SDI의 70% 이상 독과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렇게 삼성 SDI가 미국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을 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간 외국인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월 20일부터요. 정말 실제로 하루를 제외하고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왜 이 종목만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이 종목이
굉장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박앤세일을 하는 절호의 찬스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일 정도로 정말 차트가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정말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조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가시려면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둘러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2부에서 또 유익한 정보 많이 좀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럼 잠시 후 뵙도록 할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